진짜 찐 주식 고수라고 저는 좀 생각해요. 이차전지주를 워낙 좋아했고요. 제 자산이 네. 이렇게 성장한 네. 거는 그 기여도는 맞아요. 이차전지가 크거든요. 1년 만에 불과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하락 속도가 또 너무 빨라요. 지금은 좀 기다려보자. 기다리자. 근데 이 정도로 주식 투자가 어떤 매력이 있나? 왜냐면 부동산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투자거리들이.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주식 투자만 매력이 있어요? 그 뭐 예전에 앙드로코스톨러니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진짜 돈 많은 배우자를 얻든가 아니면은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얻든가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신 분이 진짜 부자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주식 투자인데 근데 그 길이 너무나 좁긴 좁아요. 잘 되는 사람 많이 못 본 거죠. 네, 옆에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사실 슈퍼개미 이 정도까지 되려면은 진짜 그 확률이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명 중에 한 분 정도 되는 건데 근데 처음에 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 정말 포기하지 않고. 뭐 정말 힘들었고 자기 공부를 하고 이제 방법을 찾으신 거죠. 사실 큰 부를 어쨌든 어느 정도 성까지 지금 이루신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게 주식 투자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환경 자체가 물론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는 환경은 맞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주식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막 10% 성장하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계속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가면 갈수록 지금 인구도 좀 줄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 내가 근로소득만 가지고 이걸 불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또 물가도 오르다 보니까 그럼 결국엔 뭔가 합법적으로 내 자본을 불릴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인플레이션 해지는 네. 돼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암호화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삼성전자가 실패했을 수는 있어도 적정 가치 분석은 할 수 있거든요. 각자 좀 공부를 하면 삼성전자 최소한 8만 원 나온 것 같다. 뭐 10만 원이다.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5만 원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분석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합리적인 투자는 좀 가능하다는 거죠. 주식 투자가 좀 그런 저는 좀 매력은 있는데 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그게 다시 좀 잊혀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그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주식 고수들은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벤틀리 몰고 있다가 이렇게 좀 와이프 hand백백 하나 사주고 호텔 가서 밥 먹고 편안하게 계실 것 같아요. 하루 일과를 잠깐 뭐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루 일과요? 엄청나게 일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편하죠, 사실. 어. 편하고요. 제가 이 루틴을 15년도부터 이제 가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는 데는 이제 뭐 잠실 쪽에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한 여의도에 7시에 와요. 인터넷으로 신문을 한 7개 정도 그냥 쑥쑥 읽습니다. 경제지만 아니고 거의 경제지예요. 경제지를. 거의 경제지고 리포트가 좀 아침부터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지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리포트 같은 거 또는 산업 리포트 같은 거 나오면은 그거를 정독하고. 정독하고 읽고 싶은 것만 우선 읽어요. 거기서. 예. 네, 그런 다음에 9시 정도 되면 이제 장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9시 반 40분 정도까지는 좀 제 종목이나 그런 거 아니면 시장 흐름 같은 거 좀 보고 나서 그부터는 사실 크게 할 일이 없거든요. 매수 매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급하게 사야 될 거는 아침에 하거나 아니면은 거의 오후 시간대 좀 이렇게 좀 저는 하는 편이에요. 계속 사고 팔고는 아니군요. 저는 그러진 않아요. 네. 여유 있게. 네네네. 일과가 보니까 그 뉴스 앵커의 일과랑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출근해서 7개 보고 회의하고 네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면서 그때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고. 네, 맞아요. 비슷하네요. 그리고 뭐 낮에는 이제 제가 개인 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뭐 탐방이나 기업 콩콜 같은 거 또 가시고. 그런 거 듣고 한 3시 정도부터 좀 시장 다시 보다가 한 3시 반에서 4시 정도 되면 퇴근을 해요. 퇴근해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좀 뭐 운동을 한다랄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시간 오히려 더 많겠네요. 일반 직장인보다는. 상당히 많아졌죠. 삶의 퀄리티 자체는 되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는데 스트레스는 되게 좀 초반에 좀 심하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전업 투자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전 재산을 걸고 이게 큰 모험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안을 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처지에서 안 되면 거의 뭐 길거리 나앉을 정도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여유를 갖고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고수의 눈빛 속에서는 흔들림을 제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께서 혹시 지금 이거는 좀 안 들어가는 게 좋다, 뭐 팔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지켰으면 좋겠다, 아니 모아가야 된다, 이런 거 하나씩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기업에 이익이 있잖아요. 이익이 있으면 뭐 이익은 뭐 장사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매출액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잖아요. 단순한데 지금은 비용이 올라가는 시기예요. 어찌됐건 간에 모든 기업들이 뭐 인플레 시대니까 금리 오르니까 이자 비용 오르죠. 거기다가 당연히 뭐 자재비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 하신 분들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 저 게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자재비 자재가 실리콘이 750% 올랐어. 와, 그러니 이제 이게 거기다 인건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익을 내려면 이 비용 오른 만큼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네. 또 힘든 게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매출은 또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매출을 보존하는 방법은 가격을 올려버리든가 아예. 예, 근데 가격을 누가 올리겠어요 함부로. 소비자 빠져나갈 텐데. 근데 그런 기업은 있겠죠. 그 워런 버핏이 항상 하는 얘기가 코카콜라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항상 이제 공개석상에서도 코카콜라는 여기서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 스타벅스도 갖고 계시다 그러셨지만 스타벅스도 500원, 400원인가 500원 올렸잖아요. 네. 그래도 뭐 여전히 사람들은 맞아요. 많으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매출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판매량이잖아요. 많이 팔면 돼요. 뭐 단가를 낮춰서라도 많이 팔면 어쨌든 이익은 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경제학 용어로 보통 수요라고 그러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 수요가 꺾이는 산업에는 투자를 하는 건 저도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언택트 시대에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은 좀 고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진단 키트라든가, 네. 그죠? 예, 왜냐하면 이제 뭐 백신도 마찬가지가 됐고 수요가 줄 수밖에 없고 저는 뭐 가전 제품도 지금 상황에서는 파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전 제품 수요도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왜냐하면 코로나 때 많이 예. 샀잖아요. 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구 가전 제품을 집에 있다 보니까 많이 샀는데 제가 이제 그 아까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온다. 요거를 꼭 좀 머릿속에서 좀 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인지 가격을 올릴 수 있는지. 왜냐하면 비용 올라가는 거는 모두 다 똑같아요. 예. 팔아야 할 주식, 모아가야 할 주식 좀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종목은 좀 그렇고요. 네. 종목은 솔직히 저도 그런 종목 있으면 네.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저는 이제 기피하는 종목이 산업을 다 떠나서 이게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뭐 말을 하는 거는 포장하는 거는 플랫폼이라고 하죠. 아, 고객 수가 뭐 많다. 예.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 것이다. 예. 라는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그게 그래서 최근에 뭐 벤처 캐피탈이나 그쪽으로 돈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갔었고. 플랫폼 만들어 상장하기도 하고 막. 예, 그래서 이제 실적은 없는데 뭐 테슬라법 뭐 그런 특별법으로 해서 이렇게 상장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사실 실적이 없는 회사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나도 전혀 이상이 이상하지 없을 정도로. 않아요. 왜냐하면 돈빨로 올랐기 때문에 돈빨이 빠지면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장외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보통의 기업들은 매출액이 늘어나면은 이익이 늘어나야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근데 손실이 더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객 기반으로 해서 뭐 우리는 뭐 고객 수를 몇만 명, 뭐 천만 명, 2천만 명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돈을 벌 거예요. 또는 우리는 현재 돈을 못 벌고 있지만은 분명히 이 비용만 조절을 하면은 우리는 언젠가 돈을 벌 거야. 그런 기업들은 저는 돈을 번다 해도 정말 작게 벌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대부분 지금 보면 시총이 다 1조, 2조, 뭐 4조 뭐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기업들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기피한다. 생각합니다. 사야 될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정해졌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섹터가 몇 개 있어요.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는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매력적인 가격대는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특히 이제 뭐 대형주에서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10% 정도 빠질 때마다 모아가라. 한 3번에 걸쳐서. 예. 이게 턴이란 게 있거든요. 항상 예. 반도체라는 것도. 시크리컬 산업이다 보니까. 저는 아마 한 1년 정도 진짜 뭐 본다고 하면은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게 반도체 말고 또 2차전지 2차 전지. 배터리. 배터리 같은 거 뭐 글로벌리 잘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너무 많이 올랐고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여기서 더 무너졌을 때 이런 2차 전지 같은 애들까지 빠져야지 진짜 네. 제가 보기에는 진짜 급락장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아직까지 2차 전지가 안 빠진 거는 그만큼 대체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분야다 산업 보니까 성장성이, 버티고 예.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또 잘하는 게 엔터지 않습니까? 네. 아, 엔터. 엔터테인먼트 산업. BTS 있고 막 이렇게. 그렇죠. 어,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이 팬덤이나 이 소위 말하는 덕질은 안 멈추거든요. 우리나라 엔터 회사들도 지금 안 빠졌어요, 사실. 주가가 그렇게 크게는 안 빠졌어요. 그런데 혹시 시장이 부러지면은 저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의 고수를 저희가 모셨는데요. 아까 뭐 경제신문 보신다는 얘기도 하시고 뭐 보고서도 보시고 할 텐데 특히 나는 이 자료만큼은 챙겨본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텔레그램 채널들을 많이 좀 등록을 해놔가지고 거기 이제 속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또 애널리스트 분들도 워낙 많이 많이 하시니까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방송에서도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할 땐 그걸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출근해서는 똑같아요. 증권사 보고서를 다 봅니다. 다 이제 그 미리 다 다운로드를 다 받아놔요. 이런 그래서- 분들 계속 보셔서 되게 빠르게 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속는 거죠. 아, 이걸 봐야 되겠다. 그리고 뭐 비슷한 보고서들은 이제 넘기는 거고 이게 처음에 좀 읽어봐요. 읽어보면서 아, 요거는 좀 딥하게 이제 좀 깊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따로 요건 또 프린트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장중에 체크하는 거는 항상 이제 저는 전자공시. 공시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 네. 투자분들이 가장 그 합리적인 정보를 얻는 거 이렇게 증권가에도 찌라시라 그래가지고 루머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단독보도 우리 많이 속아봤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전자공시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회사가 가짜로 하면 그건 당연히 엄청난 페널티를 얻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시설 투자 공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갑자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설비 투자한다. 공장을 늘린다. 예, 근데 아마 삐토케이님은 경험 많이 해보셨겠지만 2차 전지 양극재 회사들이 설비 투자가 엄청 했어요, 사실은. 설비 투자하고 거기서 뒤따라오는 게 이제 공급 계약. 뭐 SK가 에코프로 BM에 뭐 몇 조 원대 막 수주했다. 이거는 진짜 팩트잖아요. 사실 그거 보고 사도 늦은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늦지 근데 많은 않았어요? 분들은 그냥 아, 이럴 거다라는 그냥 루머만 보고 어쨌든 전자공시가 가장 100% 완벽한 정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100%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회사가 속인다면 그렇지만 그건 검증된 자료니까 그걸 보고 제가 생각하는 주로 보는 전자공시는 저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시설 투자, 설비 투자하는지 그거랑 이제 공급 계약, 이제 수주 산업 같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원들이 뭐 사는지 좀 봐요. 아, 내부자 임원들이. 임원들이 이렇게 주가가 빠져 있을 때 그냥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이 아니라 갑자기 막 억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방전지라고 이 배터리 거기는 이제 그 납축전지 배터리죠. 네, 네, 이제 네. 2차 전지가 아니고 그 회사 최대 주주였나 아무튼 내부자가 갑자기 주식을 많이 사는 거예요. 이상하다. 주가는 폭락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실제로 한 20% 오르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파트론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 파트론의 기업은 그 우리 그 삼성 스마트폰에 이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 주가가 그때 9,000원인가 10,000원 깨졌을 때 최대 주주가 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회사가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후에 13,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그때 자율주행 카메라 이슈가 같이 붙여가지고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우량한 기업인데 주가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내부자가 좀 갑자기 네. 작은 금액 말고 큰 단위로 들어갔을 때는 공부를 이유가 해봐요. 있다. 이건 네. 뭔가 이유가. 근데 회사에 문제 없으면 이건 괜찮구나. 예, 그래서 저는 그 3개 정도는 꼭 항상 매일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비슷하신가요? 네, 비슷합니다. 저도. 네. 주식 공부를 하려면 산업 보고서를 산업 맞아요, 보고서. 네, 산업 보고서를 꼭 읽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산업 보고서는 그 기업에 이게 포커싱이 된 게 아니라 네. 한 그 기업이 속한 산업에 이렇게 포커싱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이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니면 이 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걸 다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거를 딥하게 파야지 제대로 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산업 공부를 하고 나서 기업을 보면은 되게 쉽게 이해가 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산업을 거의 들이팠거든요. 근데 모든 산업 보고서를 다 보라는 게 아니라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위주로 해서 아니면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분야의 산업 보고서를 먼저 읽어봐라 네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엔터주를 되게 좋아하는 게 이제 걸그룹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소녀시대나 아니면 트와이스나 뭐 이런 걸그룹들을 워낙 좋아했어요 사실. 총각 시절 때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주식이 미천한 실력이었기 때문에 좋아만 했지 이제 주식을 사진 투자자로서 못했거든요. 생각 못한 거. 전혀 못했어요. 근데 뭐 소녀시대가 일본에 뭐 간다고 할 때 저는 이제 TV 혼자 총각 시절 때 울기만 했거든요. 가고 나서 주가가 그때 SM 주가가 한 6,000원, 7,000원밖에 안 했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2, 3년 후에 이제 확 오르는 거 보고. 일본인 진출이 이제 시작된 거였죠. 그래서 주가가 한 10배 정도 갔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알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예. 라고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영역에서 성향 속에서 찾으시는 거야. 예. 저도 아직도 지금 뭐 새로운 걸그룹이 등장한다고 하면은 챙겨봐요 항상. 투자를 위해서. 네, 돈을 다른 벌기 이유는 위해서. 없죠.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좋잖아요. 일도 근데 오늘 되게 꿀팁이 많다는데. 마지막으로 뭐 이런 것만은 좀 지키셨으면 좋겠다. 뭐 하나씩 마지막으로 좀 해주신다면. 이 증권업이라는 게 되게 부침이 심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뭐 네. 사이클 따라서 지난 몇 년간 특히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시진핑 싸울 때 우리 한국 증시가 유독 안 좋을 때 그때 거래대금도 완전히 있었고 그때는 어디 가서 주식한다는 얘기도 잘 못했어요. 사실 네, 그런 맞아요. 분위기였어요. 네. 사실은. 근데도 이제 와이프가 했던 건 증권사 그만두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아니 10몇 년을 넘게 했는데 계속 해라. 저 사실 그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끝까지 했지만 이제 저도 그런 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제가 하는 루틴을 버리진 않았어요. 네. 지금 하는 그거 그대로 했어요. 아침에 사실. 와서 매일매일. 하고. 예. 그 일을 그대로 계속 매일매일 해서 제가 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지만 그 외부 시간으로 제가 하는 루틴을 버리진 않아요. 집에 가서라도 했으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제가 하는 이제 이 이런- 루틴이 예, 쌓여서.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2020년에 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딱 화랑장이 되면서 기억. 예.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하는 일이 좀 앞이 안 보이고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경험은 그래요. 언젠가는 빛이 행운은 온다. 찾아와요. 저도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운을 그냥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 좀 준비를 준비를 하면서. 계속 하면서 좀 잘 인내하시면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냥 시장에서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네. 부의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사실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주식 투자하는 거는 사실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힘들다고 해서 시장을 떠나면은 기회를 잡을 수 없다. 예,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들 때 오히려 여의도에 더 빨리 오고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예,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예. 절대 시장을 떠나지 말고 오히려 더 이런 게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분명히 내년 정도나 아니면 뭐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거니까 네. 그거를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오늘 조수빈 TV였고요. 오늘 돈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인생의 감동적인 얘기까지 들을 수 있어서 오늘 가슴 뭉클해졌어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끝내겠습니다. 가운데로 들어주세요. 네, 제가 할게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 네.